지난 2000년 5월 23일 독도박물관이 문을 닫았다. 독도박물관은 1997년 문을 연 국내 유일의 영토박물관이다. 독도박물관이 3년 만에 문을 닫은 이유는 정부의 독도 수호 정책이 미온하다는 것에 대한 항의 표시였다. 박물관장인 이종학은 아예 사표까지 냈다. 그는 이대로 가다가는 독도를 일본으로부터 지킬 수 없다고 생각했다. 지금의 독도는 위기라고 판단한 것이다. (1999년) 이종학은 일본이 독도에 대해 어떤 논의를 하고 있나 알아보기 위해 일본 국회의 홈페이지를 찾았다. 그리고 죽도, 일본인들이 독도를 부르는 명칭인 타케시마를 검색했다. 검색 결과는 심각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심각한 발언들이 있었다. 일본으로선 세 가지 선택이 있다. 하나는 영유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문제는 없어진다. 그러나 일본으로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 하나,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이 해외에서는 작전을 전개할 능력은 없지만 한국의 해군 공군과 싸워 다케시마를 시료 지배할 정도의 능력은 있다.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 상태를 막기 위해 일본은 미군의 원조를 요청해야 된다는 발언도 있었다. 98년 IMF 외환 위기 때 한국에 30억 달러의 차관을 빌려준 후에는 이제는 독도를 돌려달라고 할 때가 됐다는 발언도 있었다. 일본 국회에서는 독도는 한국에 의해서 무장 강제 점거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미일 간에 체결된 미일 군사 협약이라든가 안보조약, 미일 안보조약에 근거해서 강제 점거되어 있는 독도의 상태를 해제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가 상당히 오고 가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에서 어떤 일련의 어떤 강도 높은 항의라든가 어떤 외교적인 어떤 의사표시가 부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독도의 어떤 위치가 상당히 불안하다고 나름대로 이분께서 판단을 하시고, 일본이 독도를 차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외교 분쟁을 우려해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었다. 이종학은 일본의 시비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정부의 소극적 자세를 질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독도 박물관의 문을 닫으며 독도를 제대로 지켜달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었다. 이상의 안건들은 지난 1999년 1월 우리 국회에서는 한일 간의 새로운 어업협정에 대한 비준이 있었다. 제66항 대한민국과 일본 국가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비준 동의안 건 의의 없으십니까? 가결을 선포합니다. 독도의 현재 상황을 규정하고 있는 신한일 어업협정은 이렇게 혼란스럽게 통과됐다. 법률안 의의 없으십니까? 가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98년 일본의 일방적인 어업협정 파기로 협상이 시작된 한일 어업협정의 관심사항은 독도 주변의 수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1996년) 한일 양국이 비준한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는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선언하고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바다의 영토이다. 그리고 그 기준을 어디로 삼는가에 따라 관할 수역의 범위가 달라진다. 한일 간의 바다는 400해리가 채 되지 않아 협상이 필요한 지역이었다. 한일 양국은 겹치는 부분에 대해 양국이 공동 조업을 할 수 있는 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그 사이에 독도가 있는 것이다. 일본 언론은 독도 인근 수역을 잠정수역,
곧 공동관리수역이라 불렀다. 이 해역이 양국의 공동관리로 넘어간다는 뜻이다. 이는 한국이 독도 해역의 권리를 포기하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일 어업협정의 문제점은 지난 98년 국정감사에서 원인이 드러났다. 사람을 거기 앉혀놓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도 안 하는 겁니까? 이게 됐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은 독도와 관련된 정부 입장을 추궁했다. 장관은 그러면 사전에 대통령 규정한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독도를 기점으로 배타적 경제 수역을 갖지 않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독도가 해양법 협약 규정에 따라서 배타적 경제 수역을 갖지 않는 바위섬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명분과 실리면에서 저희 국익에 훨씬 유리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독도가 배타적 경제 수역을 가진다고 주장할 경우 일본으로 하여금 상응하는 주장을 유발함으로 인해 결국 독도 주변이 분쟁 수역으로 화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인식은 우리 정부의 뜻과는 거리가 멀다. 세계의 유명 지도는 독도를 일본식 명칭인 다케시마와 같이 표기하며 이미 분쟁 지역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른바 독도 암성론이다. 유엔 해양법 협약은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 수역이나 대륙붕을 갖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 규정에 근거해 독도는 섬이 아닌 바위로 간주해 배타적 경제 수역을 갖지 못한다며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의도하기만 하면은 지속적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섬이라는 건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자 그러면 못 살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미국의 국제법 학자인 조나단 차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수년 전에 죽었는데 미 국제법 잡지의 수석 편집장이야. 그 사람이 논문을 썼어. 그것은 기능적 조항이다. 얼마든지 그것은 상황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 정확한 얘기입니다. 1999년 이종학은 독도 암성론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어떠한가 알아보았다. 다케시마가 암석이냐 섬이냐에 대해서는 확실한 국제적인 사고방식은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저희는 다케시마가 섬으로서 배타적 경제 수역 및 대륙붕을 가졌으며 우리 영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본 본토로부터 1700km 떨어진 곳에 있는 조그만 바위섬 오키노 도리시마. 섬이라기보다는 암초에 가깝다. 만조 때 드러나는 암초의 머릿부분이 점점 줄어들자 일본은 1988년 대건설을 시작한다. 오키노 도리시마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공사였다. 400일 동안 285억엔을 들인 대공사였다. 일본은 이 섬을 기점으로 200캐리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선포한다. 근데 왜 그런 일을 했느냐? 16만 5천 평방킬로미터의 관할 수역이 생기잖아요. 반경이 200캐리로 그으면은, 그럼 우리 남한의 면적하고 같아. 그 밑에 자원이 또 굉장한 자원이 많아요. 망가니스 노들이 거기 다 있거든. 노다지. 그 오키노 도리시마를 왜 그렇게 소위 아일랜드 빌딩, 섬을 만든다 그래? 아일랜드 빌딩. 왜 그렇게 했느냐? 그거 안 할 수 있나? 그렇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 관할 수역이 확보되는데. 일본이 가진 방법을 동원해 영토와 영해를 확보해 나가고 있는 동안 전쟁 때도 아닌데 우리는 있는 땅과 바다마저 남에게 넘겨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독도박물관장 이종학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 경종을 울리려고 사표를 던진 것이다. 울릉도에 위치한 독도박물관.
1997년 8월 8일 개관한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한 영토박물관이다. 독도박물관의 초대 소장으로 이종학이 취임했다. 그는 우리나라 최고의 독도 자료 수집가였다. 그리고 그가 모은 자료가 토대가 되어 독도박물관이 건립된 것이다. 박물관의 전시실에는 일본에서 만든 지도나 일본 정부 기관의 문서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들은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님을 입증하는 일본 측의 자료이다. 이종학은 우리 것보다 일본의 것을 더 많이 전시했다. 일본에서 발행한 지도는 독도가 일본의 땅이 아님을 입증하는 좋은 자료이다. 1894년 제작된 대일본 해륙전도는 독도가 한국 땅임을 확실하게 표기하고 있다. 일본 해군이 발행하는 수로지에도 독도를 일본 수로지에 소개하지 않고 조선 수로지에 기록하고 있다. 독도가 우리 땅임을 일본도 알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독도를 서양에서 부르는 리앙코르드 암이라고 해서 울릉도와 같이 소개하고 있다. 동경 심장에 가서 일본 스스로가 독도는 한국 거라고 표시한 지도와 자료를 찾아서 동경 한복판에서 그들에게 얘기하고 해외 제3국에 제시를 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국내 학자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일본에 가서 일본 심장부의 국립도서관에서 그리고 일본의 수로국 같은 심장부에서 자료를 찾아내야 된다. 이종학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동해의 제 이름 찾기이다. 동해는 일본해도 아니며 조선해라는 것이다. 일본도 우리도 동해를 조선해라 불렀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바다 이름이 조선해라는 것이다. 지도뿐만 아니라 일본의 문서에서도 조선해라는 표기가 눈에 띈다. 수산자원이 많아 일본이 탐냈던 바다의 이름은 바로 동해가 아니고 조선해였다. 하지만 조선해는 19세기 말 일제가 침략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일본해로 바뀌기 시작한다. 이미 일본이란 공칭을 가진 이상 그 해상 주권은 우리가 점유한 게 아니겠는가? 오늘날 일본의 어선을 이 해상에서 종횡무진케 하고 어업에 힘써 이익을 챙기는 것을 습관하고 그 실적을 천하공중에 인식시켜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훗날 이 해상의 주권과 관련해 다른 나라와 논쟁을 벌였을 때 실적을 표명하는 논거가 약해지므로 국권상 불리하게 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 일본 제국주의가 극에 달했던 1942년 일본의 한 신문은 태평양과 인도양을 제압해 신일본해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쓰고 있다. 일본해라는 이름 자체가 제국주의의 유산인 것이다. 지난날 일본 제국주의는 우리의 바다 조선해를 일본해로 둔갑시키면서 침탈해왔다. 그들은 이어 독도를 다케시마로 강탈하면서 한반도를 발판으로 하는 대륙강점의 기반을 다졌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한반도를 그들의 식민지로 만드는 데 성공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과정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러일 전쟁이 한창이던 1905년 독도는 바다의 이름과 주권을 빼앗긴 상태에서 슬그머니 일본에 편입된다. 이른바 시마네현 고시 40호. 일본이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이다. 그렇게 제국주의가 팽창하던 때에 우리의 바다도 땅도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일본에 넘어간 것이다.
독도를 편입했다는 일본 시마네현. 시마네 곳곳에는 독도가 자기들의 땅이라는 간판들이 서 있다. 일본은 1900년대 초반 여러 개의 섬을 자신들의 영토로 편입했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했던 것은 신문에 고시를 하는 일이었다. 이종학은 이 지역의 신문인 산인신문을 뒤졌다. 고시가 있었다던 1905년 2월 22일 부근의 어느 날에도 고시의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그렇게 신문 고시를 하는 게 일본인들은 관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시마네현 고시의 실체를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마네현 고시는 신문 고시를 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마네현청 가까이에 있는 지방신문사인 산흥신문에서도 그 고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종학은 1990년 시마네현을 찾았다. 그는 시마네현 고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조사했다. 고시했다고 한 지 3개월이 지난 1905년 5월, 러일 전쟁의 전황을 알리는 관보에는 외국인이 독도를 부르던 리앙코르드암이라고 적혀있다. 다케시마라는 이름은 찾을 수 없다. 고시 내용을 스스로도 몰랐음을 입증하는 증거이다. 6월 5일에 이르러서야 다케시마가 등장한다. 지난달 29일 30일 일본의 해전 속보 중 리앙코르드암을 모두 다케시마로 정정함. 1936년에 일본군에서 만든 지도에서도 독도는 한반도의 부속 도서로 그려져 있다. 왜 이런 결과가 생겼을까?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정상적 절차를 밟은 고시가 아니고 현청 내의 일부 사람만 열람한 회람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종학은 일본 스스로 독도가 자기 땅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자료를 찾기 위해 일본을 찾았다. (1980년) 이후 일본을 찾은 횟수만도 50차례가 넘는다. 자료가 있다면 언제라도 일본을 찾았다. 오래 머물 때는 한 달이 넘게 머무른 적도 있었다. 하지만 누구의 경제적 도움도 받지 않았다. 동경대학교 도서관이라든가 특히 이제 국립공문서관 또 내구로에 있는 그 우리나라로 보면 해군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는 그 여러 가지 공개되지 않는 비밀 이제 막 그 해제돼도 아직 다른 사람의 보지 못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좀 많이 찾았고요. 이곳에서 이종학이 주로 찾은 것은 고지도였다. 지도는 역시 독도와 조선해에 관련된 것들이었다. 때로는 2달에 한 번씩 서점을 찾아 자료를 구입할 정도였다. 한 서점 주인은 아직도 이종학을 기억하고 있다. 그는 값비싼 지도를 많이 사는 손님이었다. ここはね、朝鮮の全体図と、それからあと市街図。で、こっちは、日本の、陸地測量部とか参謀本部が作った、いわゆる地形図。5万分の1とか1万分の1とかっていうような地形図ですね。で、この地形図は全部揃った復刻版が出たんで、それを先生は買い求めてきましたね。その時はものすごい量が多かったんで、鉄道のところまでお届けしたっていうようなことがありました。
일본 국회 도서관은 이종학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다. 지난 97년 이종학은 그가 수집한 지도 67장을 이곳에 기증했다. 그 지도들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일본의 자료들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이로스키 갖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색깔도 구분해서 대한민국은 일본 빨갛잖아, 그렇지?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 갖다 자료 갖고 해결될 거 아니냐 말이야. 일본 사람들이 울릉도에 올라면 우리 박물관이 뭐니까 여기 앉아서 편히 공부하러 갖다 준 것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지. 한마디로 이건 우리 독도 박물관의 풍관이야 여기. 그 기증을 하던 언저리에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처음에는 기증을 받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던 거죠. 그리고 왜 거절을 하느냐? 당신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이 일본 지도를 이렇게 당신네들 이런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당신 나라에 있는 그 지도를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기증하겠다는데 왜 거부하느냐라고 했답니다. 독도를 편입했다는 시마네 현. 이종학은 1990년 현청을 방문했다. 현청의 공무원들과 독도에 관한 논쟁을 벌이기 위해서였다. 이종학은 그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독도가 우리 땅임을 입증했다. 그것은 선생님이 얼마나 자부하시는 건지 모릅니다. 그것은 지금 일개인이 그렇게 받은 것을 개인적으로 우리가 무시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동안 독도를 얘기하면서 안정복이나 이런 분들이 일본에 가서 한 행위를 얼마나 크게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합니까? 그렇다면 이종학 선생님이 항복을 받아왔다는 것도 얼마 후에는 커다란 입증 자료가 되리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선생님은 그것을 개인적인 자랑이기보다는 얼마 후에 내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을 받아들일 때는 나도 역할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종학은 한일 간 치열한 영토 전쟁에 혈혈단신으로 뛰어든 것이다. 아산의 현충사.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구한 충무공 이순신을 기리는 곳이다. 이곳 현충사의 수장고에는 이종학이 기증한 자료들로 가득 차 있다. 고서에서 최근의 이순신 전기와 논문에 이르기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심지어 이순신과 거북선을 소재로 한 우표와 돈, 북한에서 만든 이순신 전기까지 기증되어 있다. 이종학은 왜 이순신의 모든 것을 모았을까? 이순신은 그에게 하나의 신앙이었다. 이종학은 이순신을 통해 역사와 만났다.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우리 바다와 나라를 구한 이순신. 이종학은 이순신을 통해 우리 바다와 영토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가 이순신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은 1960년쯤이었다. (1950년대) 말 서울에 올라온 이종학은 이곳에서 책방을 운영했다. 이종학은 고서를 많이 다루었다. 책사가 있던 위치는 어디지? 네, 책사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 건물 현재 4층인가요? 하나, 둘, 셋.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입니다, 바로가. 네. 여기서 한 몇 년 정도나? 여기서 한 15년 계셨죠? 15년. 네, 50년 말이니까. 그래서 이제 계기가 된 거죠, 이제.
이종학은 이곳에서 고서에 대한 식견을 쌓았다. 그리고 돈도 많이 모아 훗날 활동의 기반을 쌓을 수 있었다. 초소개혁의 기초가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고서를 팔러 온 한 사람을 만나고 나서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다. 서인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다. 막 바쁜 상황에서 다방으로 안내를 하셔서 우유로 한 잔 드리고 제가 이렇게 바쁜 상황이니까 조금 있다 바쁜 일이 끝나면 다시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갔다는 것이죠. 그러고 이제 일을 마치고 갔더니 그 인자달자 되시는 분이 내가 인사동에 이 책을 팔려고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당신같이 나를 참 정중하게 대해주는 분이 없다.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가격을 떠나서 모든 것을 당신한테 팔고 싶으니까 내가 이렇게 주소를 이렇게 주니까 시간이 있을 때 한번 나를 찾아와 달라. 이렇게 이제 인연이 된 거죠. 그때 서인달로부터 받은 한 편의 시, 그것은 이순신 장군이 직접 쓴 한산도가였다. 그리고 그것은 이종학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이순신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다. 그는 이순신의 난중일기를 읽고 또 읽었다. 이종학은 초소로 된 난중일기 원본을 번역본과 비교해 읽으면서 잘못된 번역이나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사실들이 틀린 것이 많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이종학은 난중일기를 외울 정도의 전문가가 되었다. 그러면서 일기 속에 적힌 단순한 사실뿐 아니라 이순신 장군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대표적인 경우가 한산도가이다.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로에 홀로 앉아로 시작되는 한산도가. 이종학은 난중일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 끝에 이 시가 한산섬에서 지은 것이 아니라 한산섬을 빼앗기고 전남 보성의 열선루에서 지은 것이라는 것도 밝혀낸다. 이 시에는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다. 제목 한산도의 한은 한가로울 한자인데 시의 첫머리에는 차가울 한자로 되어 있다. 이순신은 수군의 요충지인 한산섬을 왜군에게 빼앗기고 난 후의 심정을 담아 시로 읊은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자신의 심경을 적은 난중일기. 여기에도 한산도의 한자가 다르게 적혀진 경우가 있다. 후세의 학자들은 이를 잘못 쓴 글자라고 여겼다. 하지만 이 글자는 나라를 지키려는 이순신 장군의 의지가 담긴 글자였다. 이순신 장군이 잘못 쓴 게 아니라 내가 그 조용한 그런 섬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삼함을 지키러 가겠다는 굳센 호국의 의지가 담긴 그런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나중에 그 왜 한산섬 달 밝은 노래 아시죠? 나라 한자도 아니고 한가 한자도 아니고 그건 차란자 쓰셨다고요. 그건 뭘 의미하는 것 같으면은 바로 그 한섬을 뺏겼거든요. 그러니까 참 슬프다. 한심하다. 그런 의미에서 차란자를 갖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란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나라 한자에 고정이 되고 또 여기서 이 나라 한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한산도가의 차란자에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쓰신 게 아니라 이 7년간 일기에서 본달 같으면 가장 값진 글자, 나라를 갖다 여기서 층을 상징하는 가장 값진 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에 대한 열정은 상상 이상이었다. 이순신과 관련된 곳이면 직접 찾아가 현장을 확인했다. 40이 넘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이다.
1990년도인가 6월 달이에요, 그때가. 한번 아래 종아리를 걷으시고 맨발로 여기 오셨더라고요. 왜 이렇게 오셨냐고 물으니까 충무공 백이중군 하신 길을 도보로 전라도 구례부터 이 현중사 고태까지 며칠간에 걸려서 답사하시는 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종학은 이순신 전문가로 세상에 나타났다. 이종학은 고서를 다루며 얻은 식견으로 많은 자료들을 구입하고 연구했다. 이순신 장군과 임진왜란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잘못된 사실들을 바로잡기도 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 그것은 일제가 남긴 유산과의 싸움이기도 했다. 일제 때 조선 총독부가 작성한 한민족의 간도 진출 그리고 간도 개척 기록이 처음 발견됐습니다. 이 문헌에는 고려의 영토가 간도까지 이르렀음을 입증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수원의 제야사학자 이종학 선생이 발굴해낸 조선 총독부 중추원 자료입니다. 이종학이 관심을 둔 것은 영토 문제였다.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제에 의해 중국에 넘겨지게 된 간도. 간도가 고려 이래로 우리의 영토였음을 밝히는 자료들을 찾아낸 것이다. 1983년에는 통감부 간도파출소 기요라는 보고서를 찾아냈다. 1907년 통감부는 대한제국과 청나라 사이의 간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간도에 파출소를 세워 일대를 조사한다. 간도 파출소는 이 지역의 역사와 국경 문제를 치밀하게 조사해 보고서를 만든다. 이 보고서는 간도가 한국 땅임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1909년 간도 협약을 통해 간도와 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맞바꿔 버린다. 제3부 얘기하는 것이 이게 간도가 조선의 땅이다. 그게 엄격하게 말에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나라가 대립했던 거고, 청나라하고 했던 이게 간도 땅인 조선 땅이지만은 이걸 땅인데 너한테 줄 테니까 안봉선 넣는 조건으로다가 내겨준다. 그래서 선철기를 한 놓자. 그런 과정에서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이종학은 북방 영토에 관심이 많았다. 그곳에는 이순신의 부임지였던 녹둔도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간도나 녹둔도는 전쟁도 아닌 상황에서 열강에게 빼앗긴 땅이었다. 다른 나라는 남의 땅을 빼앗기 위해 철저히 조사하고 무력을 동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구한말 우리는 자기 땅을 지키려는 힘도 의지도 없었다. 이종학은 이런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도쿄도 오메시에 있는 대동신사. 이 신사는 일본의 우익단체가 운영하는 신사이다. 이종학은 여러 차례 이 신사를 찾아왔다. 이 신사의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란 합방 기념탑. 강제병합 20년을 기념해서 친일단체 일진회와 일본의 우익단체가 함께 만들어 도쿄의 메이지 신궁 앞에 건립했던 탑의 일부이다. 다보탑의 모양을 닮은 이 탑의 존재는 이종학이 합방기념 사진첩을 발굴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 탑의 건립 이유를 보면 강제병합에 대한 일본인들의 의식이 나타난다. 역사가 생긴 이래 시원한
해결했다. 해결했다. 그 말 다 했잖아. 유사 이래의 현안을 해결했다. 그러면 이게 조약이 아니잖아. 유사 이래의 현안을 해결했다. 여기도 이렇게 돼 있잖아. 이종학의 연구 영역이 일제강점기까지 확산됐다. 이순신에서 시작된 자료 수집은 독도와 간도 등 영토 문제를 거쳐 일제의 한반도 강점 문제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종학은 이곳 국문서관을 자주 찾았다. 일본 내각의 중요한 자료가 많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그러던 1992년 극비 문서를 하나 발견한다. 이종학은 흥분했다. 그 문서는 한일 합방의 과정을 담은 일본 최고위층의 보고서였기 때문이다.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극비 문서였다. 문서의 이름은 조선 총독 보고 한국병합 시말. 한일 합방 당시 조선 총독이었던 데라우치가 가츠라 내각 총리에게 합방의 과정을 정리 보고한 공식 문서였다. 그동안 일본은 대한제국의 요청에 의해 대등한 입장에서 합방이 이루어졌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이 문서를 통해 이러한 일본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데라우치는 이미 합방을 결정한 일본의 방침에 따라 합방을 추진했다고 적고 있다. 일제는 조약 체결을 위해 왕궁에 군대까지 배치했다. 창덕궁과 경복궁에 배치된 일본 군대. 한국의 요구에 의해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일본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가를 증명하는 주요한 자료이다.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한일 합방이 곧 무효라는 결정적인 증거이다. 하지만 이 자료는 복사도 신청할 수 없는 자료였다. 이종학은 외부로 갖고 나가 복사하기로 결심한다. 손으로 베끼는 것으로서는 자료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료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이었다. 이종학은 도쿄 시내의 한 사진관을 찾았다. 몰래 빼내온 자료를 사진기로 찍기 위해서다. 원본의 모습을 그대로 확보하기 위해선 사진 촬영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선 복사집을 찾아 칼라 복사를 시작했다. 도서관 폐관 시간에 맞춰 겨우 복사를 마칠 수 있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흥분된 시간이었다. 사료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어떤 진실을 뒷받침해주는 근거 자료이기 때문에 그 사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필사본은 어떤 사료로서의 어떤 객관적인 제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원본에 맞도록, 그러니까 구술이라면 녹음이라든가 자료가 있으면 꼭 사진인데 그것을 실물대 사이즈로 항상 한 부도 아니고 보통 한 3부 정도, 그러니까 망실이라든가 그런 훼손에 대비해서 항상 여러 개를 사본을 확보를 하셨죠. 그래서 이 입술이 부르트셨는데 세상에서 남들이 뭐 참 깜짝 놀랄 일이 있으면 머리가 신다고 그러는데 사실이 그런 걸 내놓겠다. 내가 3시간 동안 이 자료를 몰래 빼내와가지고 사진관에서 칼라를 복사를 하고 갖다 주고 나오는 동안에 여기가 가려워서 만졌더니 3시간 만에 이게 부르트더라. 내가 이제 여한이 없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94년 일본 공문서관에서 또 하나 극비 문서를 찾아냈다. 그것은 강제 병합 직전 통감부와 일본 외무성이 주고받았던 전보문, 이른바 발전과 작전이다. 앞서 찾은 총독의 보고서가 종합적인 보고서라면
이번 전문들은 강제 병합을 앞두고 하루하루 어떤 내용이 오고 갔나를 보여주는 일일 보고서이다. 특히 합방을 앞둔 8월 18일의 전문에선 황실에 대한 호칭의 문제와 한국을 조선으로 하는 국호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는 일제가 철저한 준비 속에서 합방을 추진했음을 보여준다. 일본 외무성에서 그 일본 외교 사료라고 해서 그 간행한 게 있습니다. 그게 한국 병합 부분을 보면은 전보문이 조금만 그 영성하게 굉장히 진행이 치밀하게 진행됐을 텐데 실제로는 전보문이 그 아주 소략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략한 사유는 관계의 전보문들이 화재로 없어졌다. 그렇게 명기를 해놨습니다. 고딕 글자로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없어졌다고 그런 자료가 이 내각 문고, 현재로서는 공문서관에서 이종학 씨가 그 찾아낸 거예요. 뭉텅이 자료를 찾아냈다. 그래, 이거는 그 외교문서에 화재 운운한 거는 은폐를 위해서 한 말에 불과한 거라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1999년 7월) 도쿄에서는 한일합방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열리고 있었다. 제1 민간법률구조회가 불법적인 한국 병합에 대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재판이 7년째 진행되고 있었다. 법률구조회는 한국 병합이 무효라는 증거로 이종학이 찾은 자료를 내세우며 그를 증인으로 세우려 했다. 하지만 일본 법정은 단 한 사람의 증인도 채택하지 않고 소송을 기각했다. 법정에서는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종학 선생도 우리도 얼마나 참 낙심했겠습니까? 다른 걸 몰라도 이런 분명한 증거에 대해서 일본도 법정에 양심 있지 않습니까? 판사들. 그 사람이 어떻게 감히 이걸 기각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한편 생각하면은 사실 조약이 무효라고 그런 판결을 낸다면은 그 파장을 어떻게 수습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 재판은 또 하나의 독립운동이었다. 하지만 강제 병합에 대한 결정적인 증언도 할 수 없었다. 국익 앞에서 고개 숙인 일본 법관의 양심을 확인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1987년) 개관한 독립기념관. 1980년대 초반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국민적 분노가 성금으로 모여져 세워졌다. 1987년 8월 15일 독립기념관의 개관 첫 손님은 바로 이종학이었다. 그는 독립기념관의 첫 손님이고 싶어 했다. 독립기념관의 개관에 앞서 이미 많은 자료를 기증했기 때문에 그는 초대 손님으로 입장할 수도 있었다. 필요한 자료는 필요한 곳에. 그것이 이종학의 신념이었다. 이종학은 충무공 이순신을 만난 후부터 꾸준히 수집해온 자료를 독립기념관에 기증했다. 일제강점기의 자료가 필요한 곳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자료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자료가 꼭 우리 손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이런 의식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요. 많은 선생님의 자료가 모아질 수 있었고 선생님이 고맙게도 아무런 대가 없이 저희에게 일전의 대가도 없이 모든 자료를 저희한테 기꺼이 기증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많은 자료 수집가들이
있죠.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이 수집할 수도 있고 상업적 목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처럼 자료의 가치를 알면서 그 자료를 아무 대가 없이 정말 필요한 곳에 저희 독립기념관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 많이 자료를 기증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모습이 잘 담긴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는 이종학이 꼭 독립기념관에 기증하고 싶었던 것이다. 독립을 할 수 있었던 저력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이것이 전제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꼭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만 나는 기증을 하겠다. 그래서 대동여지도, 황산대첩비, 그 다음에 광개토 대왕비, 이 세 가지는 내 힘 닿는 데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노력해서 기증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종학은 인사동의 한 고서점에서 대동여지도를 구입한다. 판매자도 이종학의 충정을 높이사 감정가보다 싸게 팔 정도였다. 이종학은 1996년 자신의 아호를 딴 사운연구소를 열었다. 지난 30년간 모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를 느낀 것이다. 이제 이종학의 나이 70. 그의 집에 수북히 쌓여있는 독도와 간도 등 영토 관련 문서, 그리고 일본의 한국 강점에 대한 자료들을 정리할 때가 된 것이다. 인생을 정리할 때가 다가온 것이다. 그리고 99년과 2000년 사이 독도와 강제 병합 관련 자료들을 정리해 자료집으로 출간해내기 시작한다. 지난 2001년 2월, 이종학은 자신이 소중하게 모아놓은 자료들을 하나둘씩 정리하고 있었다. 이들 자료들은 그동안 그가 모았던 일제의 한국 침략 관련 자료들이다. 육지청량부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일본의 간첩기관이야. 일본 육군참모본부가 제작한 작전지도, 강화 인천을 통해 서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갖다 침략해서 이런 짓을 했다 하는 것이 이게 역력한 하나의 그 증거 자료가 됐죠. 이렇게 내놓은 자료가 1000여 점. 이들 자료가 향하는 곳은 바로 북한이었다. 이종학은 자신이 모아놓은 자료를 가지고 평양으로 향했다. 이종학은 일제의 한국 병합이 불법이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전시회를 열기로 북한과 합의한 것이다. 이종학은 전시회가 열리기 전에 평양을 방문해 전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종학은 왜 이번 전시에 온 정성을 다 쏟는 것일까? 일본을 81년부터 한 5, 60번 갔습니다. 어떤 해는 7번도 갔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난 소리 없는 전쟁을 일본하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뿐이 아니라, 그래서 특히 12월 5일날 여기서 나가고선 지금 약 3개월 거의 가까운데, 이건 내가 그냥 하나의 악으로 뻗친 거야. 어떻게든지 이건 해고 말아야 한다. 네. 네. 2001년 3월 1일 평양의 인민대학습당. 이곳에서는 남북 최초의 공동자료 전시회가 열렸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 평양의 인민대학습당에서 일제의 조선강점의 비겁성에 대한 북남 공동자료 전시회를 열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사원연구소 소장 이정화 선생을 비롯한 남역의 역사 학자 선생들과 각계 인사 21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남북이 모여 최초로 여는 일제의 한국 강점의 불법성을 입증하는 공동전시회. 말이 공동자료 전시회이지 사실상 전시 자료는 이종학이 모은 자료들이다. 분명히 들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고려국왕은 일본의 개라고 모독하면서 오랑캐 정신을 키웠습니다. 이종학은 자신이 북한에 기증하는 자료가 앞으로 있을 북한과 일본의 수교에서 북한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 것이다. 우리는 65년의 한일 국교 정상화 때 일본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도 받지 못해 많은 아쉬움을 남겼기 때문이었다. 저는 이 자료가 이래서 전시에 끝날 것이 아니라 배상도 받고 또 사과도 받으려면 이게 바로 당신네들이 만든 자료니까 보고서 얘기해라. 그래서 이 자료를 갖다 일본에 줘놓고 한번 대답을 받아봐. 여기서 얘기하자. 그냥 긴 말로 이다 아니다 말이야. 강제다 강제 아니다. 이거는 끝없는 소모전입니다. 사실의 인증은 증거에 의한다는 것은 만국의 공법입니다. 또 강화도에 의한 조약이 무효라는 것도 이미 국제법상 정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자료를 갖다가 일본에 보내주고 답변해라. 그래서 이것만이 과거 청산을 갖다 제대로 하는 길만이 우리 이 지역의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는 길이다. 이것만이 우리의 자주권을 갖다 바꾸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전시를 갖다 개최했습니다. 울릉도에 위치한 독도박물관. 이종학은 독도를 가까이 둔 이곳에 잠들어 있다. 지난 2001년 북한 방문 이후 급격히 쇠약해진 그는 이듬해 11월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이종학은 한 줌 재되어도 우리 땅 독도 지킬 터라는 그의 좌우명대로 이곳 독도박물관에서 독도와 함께 하고 있다. 박물관 아래에는 야외 독도박물원이 있다. 이종학은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서 뽑아온 서체로 비석을 만들었다. 그리고 한산도가와 조선의 속의 독도를 담았다. 이종학은 여기 독도박물관을 이순신의 정신을 이어받은 영토 수호의 최전선 기지로 생각했다. 그 밑에는 대마도 표석이 있다. 이종학은 대마도는 본래 우리 땅이라는 조선왕조실록의 글을 실었다. 굳이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기록을 담은 이유는 다시 한번 우리들의 영토 주권 의식을 일깨우기 위함이었다.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영토 의식이 굉장히 미약했다고 사무 선생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대마도를 예를 들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마도는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가 부지불식간에 그냥 일본의 영토로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쟁을 해서 빼앗겼다면 기록이라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남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관심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역사를 되돌리지 전체를 다시 밟지 말자는 의미에서 대마도는 본시 우리나라의 땅이었다는 그런 표석을 만들어 세우게 되었고, 그와 함께 독도 또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대마도 표석과 함께 세우게 된 것이죠. 2001년 이종학은 일본이 울릉도에서 저지른 횡포를 기록한 1901년의 대한제국의 보고서를 공개한 적이 있다. 이 보고서는 울릉도에 진입한 몇몇 일본인의 행패로 섬의 경제권이 일본인들에게 넘어가고 있다고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울릉도의 상황에 대해 우리는 하루하루 물러나기만 하고 저들은 하루하루 쳐들어오고 있다고 적고 있다. 이종학은 오늘의 상황도 100년 전과 다르지 않다고 개탄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오늘,
일본 외무성은 내년 외교를 국익 외교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그리고 다케시마 찾기와 일본 해표기에 8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적극적인 외교로 나서기로 했다. 주한 일본 대사관은 이에 맞춰 지난 8월 일본해에 대한 홍보를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했다. 일본 대사관은 세계 지도의 97%가 일본해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한국과 북한만이 동해를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격적인 영토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게다가 중국마저 동북공정이란 이름으로 우리의 고대사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 우리의 역사와 영토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른 것이다. 지금 우리는 100년 전 이웃 나라들이 우리를 넘볼 때와 다르지 않은 위기의 순간에 처해 있다. 아일퇴, 피일진의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한줌 제되어도 우리 땅 독도 지킬 터라는 사명으로 위기의 독도를 지켜온 이종학. 우리의 역사와 영토가 뿌리채 흔들리는 지금 이종학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고 있다. 대한민국은 독도를 지킬 수 있는가? 역사를 지킬 수 있는가?